오늘도 서양 교육사를 정리를 하자.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한 게, 그리스 시대의 교육사, 그치? 또, 로마, 그 다음에, 중세. 이렇게 정리했지? 맞나?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잠깐 들어보자. 오늘은 이제 뭘 정리하냐면, 이제 중세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신중심으로 모든 사회 질서가 편제가 되잖아. 신이 중심이 됐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게 뭐야? 르네상스라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잖아. 그제? 이 르네상스 운동의 본질이 뭐야? 너무 세상이 신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이거는 경우가 아니잖아. 그제? 그래서 신에게서 인간으로의 중심을, 그제? 옮겨가는 운동이지. 그러니까 신의 존재는 있다마는 신이 우리들의 모든 그것이 중심돼서는 안 된다. 인간으로의 어떤 모든 사회 질서의 이제 체제를 이동시키는 운동이었지. 이게 르네상스 운동이잖아. 특히 르네상스 운동에서는 어때? 고대 그리스하고 로마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치? 봐봐. 그리스하고 로마에, 저작물들이 있잖아. 이들을 중요시 여겼던 거지. 그제? 근데 아무래도 이 중세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나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 중심적인, 그제? 그런 사상과 철학이 모든 게 중세 반절이 됐잖아.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는 이들을 다시 불러온 거야. 알리. 다시, 그제?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서 얘기했던 게 이런 얘기를 해. 원전으로, 돌아가는, 그제?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리스나 로마 시대는 인간이 굉장히 중심이 돼 있었잖아. 그래서 신의 존재도 누굴 닮았니? 인간을 닮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존재를 보면 전부 다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원전으로의 돌아가자는 운동, 이게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당시에 이제 교육은 어떠했는가, 이제 이걸 봐야 되겠지, 그치? 자, 우선, 그 르네상스 옆에다 이렇게 필기해. 그래서 이제 이 르네상스 운동에 영향을 받은 걸 인문주의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문주의라는 게 사람 인자 쓰는 거지, 얘들아. 그치? 사람이 중심이 된 모든 학문적인 분야를 다루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문주의다라고 얘기를 해. 응?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우선 체크해. 뭐 르네상스 운동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치? 그러나 이거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얘기, 이렇게 이제 딱 정리하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 이제 교육의 특징적인 부분을 쌤이 딱 또 얘기를 해줄게. 응?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번을 좀 보자.
이렇게 썼어. 자, 그러면 이제 자 보자.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의 교육은 당연히 이런 운동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교육이니까 인간 중심의 어떤 추구의 교육 내용을 추구할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래서 인간성 중심의 내용, 교육 내용을 이제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연과학적인 지식관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고대 그리스 정신을 계승하고, 여기 뭐 그제 고대 하고 창의성과 표현성을 증대시키는 이런 쪽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져. 근데 우선 필기해놓고 그다음에 얘기하자 다시. 자유 교육 사상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됐어. 르네상스의 그치 인문주의 교육 옆에다가 이렇게 필기 좀 해봐. 근데 옆에 세기는 14세기에서 15세기 이렇게 돼 있지, 그죠? 필기 됐어? 자, 그럼 여기 잠깐 좀 보자. 여기 중에서, 요 내용 중에서, 세만 이제 체크를 해보자면, 여기 봐봐. 두 번째 자연과학적인 지식관이라는 부분을 봐봐봐. 근데, 봐라. 어떤 자연 현상이 일어나. 그러면 이 신중심의 어떤 중세의 어떤 사상과 철학이라면 이 현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신이. 근데 신의 존재에서 모든 게 발생이 되는 거잖아. 뭐 해가 뜨는 것도 신,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것도 신.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인간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식의 신의 어떤 추상적이고, 그치? 비합리적인 생각은 접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과학적인, 그치? 그런 지식관이 등장을 하는 거지. 왜 해가 지고 달이 뜨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잖아, 과학자들이, 그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의 지식관에 힘입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현상을 이해하고 파악하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자연히 교육도 이런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과학이라는 분야가 이제 눈부시게 발전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 근데 르네상스 시대 때 가장 많은 천재와 영웅들이 나왔다고 그래.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과학자들 중에서 르네상스 시기부터 뭐 모든 지구의 그제 원리적인 부분을 이해하려는 천문학자들 특히 중심으로 참 많이 등장을 하게 돼 있지, 그제? 그래서 이런 과학 지식, 자연과학적 지식관에 등장을 했다. 그리고 창의성과 이 표현성을 중대시키는 쪽에. 근데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신이라는 절대 존재를 가지고 어떤 것을 표현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면 창의성은 필요 없지.
창의성이라면 신 말고 다른 어떤 다양한 존재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중세에 있어서는 창의성이 강요가 많은 억제가 이루어졌던 거지. 창의성을 발휘하면 안 되지, 그죠? 그리고 표현 자체도 어때? 뭐 다양한 표현일 필요는 없잖아. 뭐 그래서 진실되고 신에 대한 맞는 표현이면 됐던 거 아니었어?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극복하는 창의성과 표현성을 중시하는 이쪽을 증대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야. 근데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치? 자유교육이라는 것도 역시 신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는, 그치?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래. 그리고 이제 보자. 밑에 봐봐. 근데 이런 인문주의는 세 가지로 또 구분을 해. 처음에 이탈리아 중심으로 개인적 인문주의가 일어났다고 그래. 두 번째는 북유럽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인문주의. 세 번째는 키케로주의다라는, 그지? 이런 식의 인문주의적인, 그지? 근데 키케로주의를 가로쳐봐 형식적 인문주의라고 얘기를 해. 키케로주의를 가로치고 형식적 인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세 가지 인문주의가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처음에 이탈리아에서 중심으로 이루었던 개인적 인문주의를 보면 자기 표현 및 창조적 능력, 실현 강조, 개인적, 귀족적, 상류층 중심으로 이루었고 자유주의를 양성을 했다. 사회적 인문주의, 북유럽 중심 개인보다는 사회교육에 관심을 가졌다. 키케로주의는 언어 중심 구술주의, 문장과 문체 표현 방식의 암송, 숙달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이 옆에다 다시 한번 불러줄게. 키케로주의는 뭐냐면 내용이나 지식보다는 형식적인 면만 강조했어. 그래서 키케로 인문주의는 사실은 조금 합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결여된 거야. 다시 한번, 내용이나 지식보다는 형식적인 면만 강조 이렇게 가로치고 또 써놔. 그러다 보니까 언어 중심 구술주의고 문장과 문체, 표현 양식, 암송, 숙달 이런 쪽으로 주로 이제 인문주의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인문주의라고 얘기를 해. 자, 여기 봐봐. 자, 보자. 이런 인문주의가 좀 더 이제 구분이 돼서, 개인적 인문주의, 그 다음에, 사회적 인문주의, 그 다음에 키케로주의, 형식적 인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건 이탈리아 중심이고, 요거는, 이제 북유럽 중심이고, 요 키케로주의에서 형식주의적인 부분이 이루어졌던 거고, 이건 언어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한 거고.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개인적인 거, 그치? 요건 이제 사회 체제의 개혁을 얘기했던 거고. 근데 뭐, 요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돼. 됐어?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인문주의 교육은 이런 흐름을 얘기해. 이해됐어? 자, 그러면, 좀 이따 요거 같이 문제 풀자. 자, 그 다음에 6번의 종교개혁기의 교육, 일로 들어가자. 자, 일단 여기 봐봐. 요게 14세기에서 15세기에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야. 응? 근데, 이 르네상스 운동이 커다랗게 사회에 울림을 가져오지는 못했지.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신중심에서부터 인간 중심으로 이제 벗어나가도 노력을 했잖아.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냐면, 워낙 중세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니 절대적이었잖아. 절대적이다 보니까 이들의 어떤 외부에서의 개혁이라는 건 어떠니 별로 실효성을 못 거뒀던 거야.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은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인 건 어떠니 크게 성공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야? 교회 내에서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야. 야, 이거는 교회 바깥에 있어서의 어떤 개혁은 한계가 있다. 워낙 지배층이 딱 교회가 잡고 있잖아. 그치? 우리 그러지 않냐? 뭐, 예를 들어, 우리도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집에서 아무래도 누가 뭐래도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버지가 갖고 있잖아. 그치? 부모님 갖고 있지 않니? 근데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어떤 개혁을 한다고 쳐 집안에는 그러면 실제 그 실질적인 개혁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지. 그치? 단지 메아리일 뿐일 수도 있잖아. 근데 누가 개혁하면 제대로 돼? 아버지가 오늘 모여서 야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자, 그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중요한 일은 우리가 회의를 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하자, 그제?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이 개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제대로 이제 개혁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시기를 이어서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근데 이것도 그래. 봐봐.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이제 인문주의 교육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잖아. 그치? 자, 여기 보자. 근데 이 부분도 그래, 뭐냐면, 이 종교 개혁이, 그러면 왜 교회 내부에서, 이게 이루어지게 됐냐면, 어떤 계기가 있었겠지, 그죠? 막말로 권력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개혁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그죠? 아버지 입장에서 뭐 집을 내가, 내 권력을 내놓을 필요는 없잖아, 그죠?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응? 근데 어떤 일련의 사건이 있었냐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 교황청에서, 응? 교황청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응? 이탈리아 가면 베드로 성당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이들의 관광지였던 메카로 돼 있는 장소가 있어. 응? 근데 이쪽에 다시 재건 사업을 할 계기가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많은 시간과 화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분실이 되고 허물어지고 굉장히 누차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봤을 때는 어때? 폼이 안 살지. 그래서 야, 성 베드로 성당을 다시 한번 재건하자. 그런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받니? 면제부라는 걸 팔지. 면제부. 응? 면제부를 팔잖아. 이제는 얼마 성금 내는 사람은 평소에 쟀던 죄도 다 감해준다. 그제? 내가 이제 교회 이제 성직자들이 그제? 신부님들이 교회를 이제 네가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돈으로 1억을 내면 내가 있잖아. 너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네가 어떠니?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제? 죄를 안 받을수록 면제부를 주겠다. 돈 내라. 그제? 이렇게 해서 면제부를 이제 판매하게 돼. 야,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돈을 가지고 모든 죄를 사한다는 건 이건 아주 근본이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누가? 루터가. 응? 루터가 신부였어. 성직자였어?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이제 저항을 해.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루터라는 이 신학자, 성직자가 이거에 반기를 들고 이제 일어나게 돼. 이때 루터가 작성한 게 뭐냐면, 95 개의 항을 이제 세세하게 꼼꼼히 이런 부분이 이제 교회적에서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 개혁의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 보자. 여기 봐봐. 근데 루터가 95개 항으로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선두에 서게 되잖아.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 신교 구교가 여기서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신교 구교, 요즘 우리가 신교 구교 구분하잖아, 그치? 뭐 캐톨릭과 크리스찬 이렇게 구분하듯이, 그치? 신교와 구교, 신구교의 이제 분리가 여기서 이제 이루어져. 근데 실질적인 배경은 이래.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해봐. 요거 필기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육 얘기를 하자.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측면을 얘기해보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필기됐어?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이제 요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교육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해봐봐. 야, 그러면, 그 당시, 교육은 주로 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네. 교회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었지, 뭐, 그치?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교육은, 교회 중심의 어떤 교육을 국가 중심으로 이동을 시켜. 교육은 교회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이건 국가에서, 그치? 국가에서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공교육이 나오는 거지, 공교육. 그치? 공교육에 대한 강화, 이쪽을 이제 루터는 강조해.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일어나는 교육의 포맷인 거지, 그치? 그리고 또 물어보자. 그러면 국가에서 교육을 담당을 하게 되면, 계급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겠지, 그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교회 중심이었다면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을까? 주로 계급에 상관이 있겠지. 교회는 중세전 철저하게 왕권과 결탁이 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하고 왕권은 서로 상부상조했던 관계 아니었어.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인정해주는 모습이었잖아.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교육은 아무래도 그 왕권 유지를 위해서 어때? 그들에 맞는 교육 체계를 만들었겠지, 그치? 그래서 제약이 참 많았어. 교육을 받는데도 어떤 뭐 귀족 자제 뭐 이런 식으로, 그치? 다 교육을 시켜놓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옮겨니까 근데 국가는 뭐야?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급과 그 다음에 남성 여성에 대한 차이를 두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성에 무관한 보편적인 이제 교육을 그치 시행을 하게 되는 거야. 종교개혁 시기에는, 그치? 됐어? 그리고 우리가 신학에서 과학이나, 그치? 또는 자연으로, 그치? 이동하였지, 그치? 내용은 근데 이거는 뭐 르네상스 시대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던 부분일 거야. 일단 종교개혁의 교육은 왜 이 폼을 갖추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교육령을 이제 참고를 해야 돼. 그러면 우선 그 보충 자료 좀 봐봐. 성서 중심의 신앙 해방 운동, 초등교육의 의무화를 선언한 대중교육 운동, 공교육 제도의 기초 확립, 교사 양성 교육 실시 중시, 루터, 초등 의무교육 보통교육 강조, 여교사 채용, 칼뱅, 공교육 제도와 교사 채용 시험 제도 주장.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종교 개혁기의 교육학자로는 루터와 칼뱅을 꼽아. 근데 루터, 칼뱅이 각자 이제 강조했던 폼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 근데 공통점은 전부 다 공교육이야.
근데 루터는 여교사 채용이고 칼뱅은 교사 이 채용 시험제도 주장, 그치? 그런 특징적인 폼이 있어. 그 포인트는 잡아주고. 자, 밑에 고타 교육령 줄 쳐봐. 또 매사추세츠 교육령, 자, 2개 줄 쳐봐. 이제 종교개혁기에 이루어졌던 이제 교육령인데, 요 2개의 교육령은 좀 알고 있는 게 좋아. 처음에 고타 교육령에 대해서 얘기하자. 자, 여기 봐봐. 이 고타 교육령은 뭐냐면, 이 고타가 나라 이름이야, 얘들아. 고타가. 그러니까 독일의 조그만 서구, 독일도 예전에 여러 개 국가가 이제 난립돼 있는 상태였잖아. 그때 고타 공화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어. 그 영주가 교육령을 발표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육을 해야 돼 하고 영을 내린 거지, 그치? 근데 이 고타 교육령이 왜 의미가 있냐면, 자, 우선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처음에 세계 최초의 근대적 교육령, 그치? 교육 의무령, 이게 문제가, 포인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의무적인 부분, 그치? 이 부분을 최초로,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교육 의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 잠깐 봐봐, 얘들아. 이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교육에 대한 건 선택사항일 수가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그치? 이럴 수 있는 거였잖아. 근데 교육 의무형이라는 자체는 뭐야? 국민대도리로서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의무라는 건, 그치? 근데 우리나라도 그건 맞아, 얘들아. 우리가 의무교육으로 돼 있는 게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돼 있잖아. 그걸로 학비를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무료로 해준다는 개념보다도 국민이 이 교육까지는 받아야 된다. 그치? 이걸 의무로 정해놓은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국민으로서 가질 5대 의무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의무까지는 안 돼 있었잖아. 그치? 근데 세계 최초로 의무 교육령이었던 거야. 다시 읽어봐봐. 뭐야? 세계 최초의 근대적 교육 의무형, 요 부분, 그치? 이해됐어? 자, 조금 쌤이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 전문 16장과 45조로 구성이 돼 있어. 전문 16장과 45조로 구성이 돼 있어. 뭐 여기까지는 안 물어볼 거야. 응? 근데 이런 식의 이제 편제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 교육령이야.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쌤이 옆에 써줄게. 중앙집권적이야. 성격이 전제적인 그게 교육 시행령. 이렇게, 그죠? 그 옆에다 이렇게 또 붙여놔. 근데 이거는 뭐, 고타라는 그 나라의 영주가, 왕이 시행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중앙집권적이지, 그치? 왕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전제주의적인 거지, 그치? 이게 왕이 알아서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시민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도 아니고, 왕이 어떠니, 그치? 얘들아, 이렇게 해, 하고 이렇게 중앙집권적, 전제주의적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최초라는 점이 의무 교육에 대한 최초라는 점이 의미가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어떠니?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치? 고타 교육령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치? 챙겨주고, 그 다음 매사추세츠 보자.
매사추세츠주의 교육령. 자, 요거에 대해서 또 스마우 얘기를 해보자. 자, 요건 또 뭐냐. 자, 근데 고타 교육령 밑에도 봐봐. 취약의 의무, 학급 편성, 학교 관리, 교과 과정 이런 것들을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매사추세츠 교육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여기 봐봐. 요건 또 뭐냐면 이거 얘들아. 저기 우리가 영국이 있었잖아. 근데 영국에 많은 청교도인, 그치? 신교도의 대표는 청교도인들이 있잖아. 이들이 미국 신대륙으로, 그치? 살기 위해서 떠나잖아. 메이플라워, 그치? 알지? 그래서 영국에 있었던 이제 청교도인들이, 그치? 근데 사실은 영국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종교개혁기에 신교, 구교가 이렇게 있으면 구교는 아무래도 어떤 기존의 어떤 사회적인 질서를 그대로 영위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 삶이 어떠니? 좀 풍요롭지. 근데 신교도인들은 어때? 주로 이제 그런 것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니까 주로 하급층이 많았던 거지. 근데 하급층이 많다 보니까 이들은 어때?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 그래서 미국이라는 신대륙으로 이제 떠나잖아. 그치? 청교도인 중심으로 가잖아. 그래서 그 이제 신대륙으로 떠나면서, 켈빈, 청교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들이 이제 이주해 온 거야. 됐어? 사회적인 배경이 이래.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와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름대로 이제 교육에 대한, 그치? 이제 룰을 정한 거게 되는 거지. 그런 거 보면 요거에 비해서는 어떤, 이거는 왕이 정한 거잖아, 영주가, 그치? 근데 요거는 다분히 어떤 단체, 필요에 의한 이제 단체에 의해서 정한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매사추세츠 교육령을 보면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읽어봐. 세계 최초의 민주적 교육령으로 돼 있지. 그 세계 최초의 민주적 교육령이라는 의미는 알겠어, 이제? 민주적이라는 게 뭐야? 왕이나 영주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치? 이렇게 청교도인들이 넘어와서 끼리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뭐냐면, 이들이 영국에서 이제 넘어와서 미국의 신대륙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자기 자식들에 대한 교육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됐잖아. 그죠? 영국에선 그래도 교육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교육 체계가 돼 있지만 신대륙은 그런 게 없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들 아이는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러 간에, 그죠? 토의와 집단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민주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얘기 됐나?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 매사추세츠 교육령이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저거야. 현대적, 현대적, 공교육의 원리, 요거를 제시했다고 그래. 이 공교육의 원리가 뭐냐? 요 부분도 얘기해 줄게. 자, 여러분 여기 봐봐. 매사추세츠 교육령에서 이제 어떤 현대적인 공교육의 원리를 제시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게 최초로는 이게 뭐냐면 저거야. 여러분 있잖아. 요즘 우리 교육이 교육부에서 다 관장하는 건 아니잖아. 지방 자치단체별로 어떠니? 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교육감을 다 선발해서 자치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체가 자기 관할 책임,
그치? 그러니까 천적의 지역별로 그치 책임을 지게 만든 거지, 그치? 그러니까 현대교육의 공교육의 원리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응?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지고 문제를 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얘기를 하자. 자, 뒷장 넘겨봐봐. 뒷장을 넘겨서 자, 1번 문제를 풀었나? 1번 문제 안 풀었어? 뒤에 문제 저는 손 안 댔나? 오케이.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다음 중세의 교육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억? 중세는 문화적 암흑기로 세속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다. 어때? 아니야, 그렇진 않아. 후기에는 세속 교육이 이루어졌지. 수동 교육 말고도. 자, 자료 앞으로 와봐봐. 자료 앞에 보면, 자료 앞으로 와서 중세의 교육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봐봐. 찾았어? 거기 보면 신중심의 내세주의, 체계주의고 전기, 후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학교의 교육이 이루어진 거, 뭐 기사도 교육, 귀족 교육, 도제 교육, 상공업 종사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초등교육 교육, 하류 시민 계급의 모고 교육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아예 세속 교육이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치? 후기에 갈수록 이 모습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세속 교육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교회가 아닌, 그치? 교회 중심이 아닌 교육을 얘기하는 거겠지. 다시 문제로 와봐. 기업번은 그래서 틀렸어. 아예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건 안 되나? 니은번은 수도는 수도자 양성과 일반 아동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디귿번과 기독교적 무사 양성을 위한 기사도교에서는 7자유교과. 7자유교과는 어디서 나왔지, 우리가? 7자유교과는 중세교육이 아니었지, 이게. 그렇지 않았어? 그렇지 않나? 앞에 그리스 시대에 나왔던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밑에다 써봐. 7자유교과 지워버리고 기사도교는 7예. 7자유교과가 아니라 7예. 됐어? 스미 가로치고 불러줄게. 써봐. 승마, 수영, 궁술, 검술, 그리고 서양 장기, 작시, 시를 만드는 거 작시, 수렵. 7개. 이게 7예지, 이게 7예. 그러니까 7자유학과 어떤 교양 과목의 선택이 아니라, 그치? 사상정신적이 아니라, 요런 부분들을 주로, 기사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필요로 했겠지, 그치? 리을번바, 대학의 발달을 학문의 연구와 신행의 자유가 향유되었다. 오케이. 정답은 4번. 4번이 됐어야 돼. 2번 문제로 가자. 했었나? 안 했지?
다음 중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수도원 학교, 수도사의 양성을 주요 교육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기독교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원 내에 설립한 학교이다. 교구학교, 기독교의 교육제도 오늘날의 주일 학교를 의미하며 읽기 쓰기 음악들을 교육하였다. 고급 문답학교, 문답학교의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교사 양성학교이다. 분산학교, 성직자 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삼고 있으면 중세시대 가장 높은 교육은 스컬라 철학의 온상이 되었다. 문답학교, 이교도의 교화 및 세계를 교육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초등단계 수준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여자는 제외하였다. 몇 번? 앞에서 분산학교, 문답학교 다 정리해줬잖아. 몇 번이 틀린 거야? A, 5번이 틀린 거지. 남녀노소 누구나 입학을 했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입학이 가능했지. 근데 3번 문제 3번 답이 바로 나오지 않겠니? 문답학교는 뭐로 돼 있어? 수도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아니었지. 위에서 수도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뭐였어? 수도원 학교 아니었어? 문답학교는 뭐였어? 이교도의 교화 및 세계를 교육 목적으로 삼고 초중단계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치? 이런 단계가 문답학교 이렇게 봤던 거 아니야? (4번은) 어느 게 답이야? 스칼라 철학의 교육사적 의의를 잘못 설명한 것은 수도원의 도덕적, 정서적 도야에서 지적 도야 교육으로 전환하게 하였다. 15, 16세 문해부흥이 전환한 동기가 되었다. 중세대학의 발달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17세기 실학사상으로 접목되었다. 20세기 초 진보주의 발달의 기초를 이룬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진보주의가 아니라 향존주의지, 향존주의. 거기가 잘못됐어. 5번이 진보주의가 아니라 향존주의. 이건 교육 철학사상에서 나오는 거지, 그치? 교육 철학에서 나오는 걸로 향존주의, 그치? 진보주의는 아니지. 근데 스칼라 이런 거는 중세교육이니까, 그치? 중세교육은 아무래도 어떻게 돼? 옛 것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잖아, 그치? 근데 진보주의는 타파적인 인간 중심적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뒷장 넘겨서 5번. 서양 중세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5세기 무렵부터 공공학교들이 점차 사라지고 교회가 교육을 주도하게 되었다. 암흑기의 교육적 인간상은 교양을 갖춘 실무자가 아니라 학식을 갖춘 성직자였다. 11, 12세기는 대학의 출현으로 학문과 예술의 부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탈리아의 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된 신념론과 유명론 간의 논쟁은 스칼라 철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요거는 전후가 바뀐 거양은 스미 옆에다 불러줄게. 스컬라 철학의 신념론과 유명론의 논쟁이 대학 발전을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주객이 바뀐 거지. 다시. 스컬라 철학의 신념론과 유명론의 논쟁이 대학 발전을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들이 대학을 가져오는 거지, 그치? 중세대학은 국가 내 국가로 불리웠다. 6번. 중세에 이루어졌던 기사도 교육과 도제 교육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지식보다는 실전 중심의 교육이었다. 각각 근대의 신사도 교육과 지역교육 영향을 미쳤다. 3번. 당시 다른 교육에 비해 종교적, 금욕적인, 아니지. 이 두 개 다 세속교육기관이었잖아.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교육은 아니었잖아. 그치? 3번이 틀린 거지. 7번.
중세시대 대학 발생의 주요 배경으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스컬라 철학이 발달하면서 학문적 평가가 구조되었다. 십자군 원정 이후 외부 지역으로부터 실용학문이 너무 유입되었다. 대중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대중이 아니지. 스칼라 철학은 그치, 대중적인 교육은 아니었지. 그치? 계급에 대한 교육이었지. 자, 8번. 다음 중 사회적 인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이탈리아 중심은 아까 뭐라 그랬지 우리가? 오늘부터 배운 거야 이거는. 그치? 여기 봐봐. 그치?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 교육이 세 가지 갈래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 처음에 뭐 개인적 인문주의가 이탈리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또 사회적 인문주의는 북유럽 중심으로 사회 체제에 대한 거, 그치? 또 형식적 인문주의, 키케로주의, 그치? 맞나? 1번은 그러면 어디 거였어? 이건 개인적 인문주의지. 그렇지 않아? 2번은 미적 문화적 교보다 사회적 도덕적 도덕 종교적이라는 이게 사회 체제에 대한 얘기 아니야? 2번이 답이지.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과 개성의 존중을 중시. 이거는 개인적 인문주의지, 그치? 사회 체제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거잖아. 4는 언어주의, 형식주의는 아까 뭐라 그랬지? 키케로주의라 그랬잖아. 형식적 인문주의라 그랬잖아, 다른 말로. 요거는 인문주의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물어본 거야. 잠깐 머리 들어봐봐.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연결해서 좀 풀어봐야 된다는 게, 중세교육에 대한 설명이 앞에서 다 됐으니까, 그치? 그 전 시간 거다 보니까 어때? 문제를 풀 때 느낌이 좀 약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면은 교육학 같은 경우는 이론과 문제가 좀 병행이 돼야 된다는 게 이런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론만 막 정리해 놓은 분들은 어때? 문제는 연결이 안 되면 이 감이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보면 문제를 조금 기출문제를 의미 있게 볼 필요는 있어. 여기 봐봐.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 교육은 세 가지 부류로 얘기했잖아, 그치? 요 세 가지 부류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밑에 문제 봐봐. 종교 교육 시기에 교육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교육의 과학화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2번, 칼뱅은 고타 교육령에 영향을 주었다. 3번, 전인교육 교육 이념으로 발달하였다. 4번, 도시의 발달로 대학이 처음 생겨났다. 루터는 공교육제도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몇 번? 그렇지? 여기 봐봐. 여기 보자.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아까 스미 얘기할 때 가장 포인트를 놨던 부분이 뭐였어? 교회에서 국가로 교육이 넘어왔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서 공교육 제도의 이제 제도화가, 그치?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고타 교육은 메시처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됐던 거지, 그치? 맞나? 몇 번 답인 거야? 5번. 루터, 그치? 1번은 누구니? 이건 자연주의야? 칼뱅, 고타 교육은 누가 영향을 줬다 그랬지, 아까? 루터. 메시처주는 칼뱅. 그치? 칼뱅, 얘가 영향을 줬다 그랬잖아. 전인교육의 교육 이념으로 삼았다. 요거는 인문주의 교육이야. 인문주의 교육. 대학이 처음 생겨난 건 중세 후기 아니야? 중세 후기? 앞으로 다시 와봐. 앞에 중세 교육 좀 봐봐. 앞에 중세 교육을 보면, 그치? 거기에서 보면 대학과, 그치? 대학에 대한 교육이 이제 중세
초기에서부터 이렇게 스칼라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되잖아. 그치? 맞나? 로마나 이럴 때는 중세교육 없었지. 그죠? 대학교육 없었지, 여러분들. 그죠? 중세 후기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대학이라는, 그죠? 교육의 이제 배경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5번 쪽으로 답이 좁혀져, 이제.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자. 뒤에 넘겨서. 10번 문제로 와봐. 10번. 다음 서양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자연, 인간, 사물을 교육의 3요소로 본 건 루소야. 루소. 뒤에서 나올 거야. 루소. 2번 루터는 교육의 국가 책임론을 강조하면 초등교 의무화를 강조정하였다. 그치? 국가 책임론, 루터. 그치? 공교육. 3번은 고상한 야인, 즉 도덕적 자유인을 교육적 인간, 루소야, 루소. 4번에 3H는 페스탈로치지, 페스탈로치. 그치? 페스탈로치. 5번도 페스탈로치야. 같이 양쪽 다 봐야 되는. 그 답은 2번. 루터로 얘기하고. 자, 11번 문제 보자. 독일의 고타 교육령과 미국의 매사추세츠 교육령이 비교로 잘못된 것은 1번. 고타 교육령이 중앙집권적 전제의 성격이며, 매사추세츠 교육령은 지방분권 민주적 성격이다. 어때? 정확한 설명하고 있지? 여기 봐봐. 아까 고타의 공화국의 서국의 영주, 왕이, 그치? 교육 의무령을 발표한 거잖아. 그래서 다분히 중앙집권 지도주의 성격이잖아. 그치? 근데 매사추세츠 교육령은 어때? 신교도인들이 넘어와서 그들의 어떤 합의에 의한 교육령이 정해진 거잖아. 그치? 맞나? 2번 어때? 고타 교육령은 현대적 공교육제 토대에 되었다는 평가를 매사추세츠 교육령은 세계 최초의 아니지. 의무 교육령은 뭐야? 고타지, 고타. 매사추세츠 교육령이 가졌던 건 세계 최초의 민주적 교육령이었지. 맞지? 맞나? 오케이. 4번은 어때? 교타 교육령이 학교 설치에 유지해야 되는 언급이 없는 것에 비해 매사추세츠 교육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설치 의무, 전 교육의 교육세대 등에서 주장하였다. 아니, 학교 설치와 유지에 관한 언급이 있었지, 여기도. 그치? 아마 고타 교육령 다시 앞으로 와봐. 자, 앞으로 와서 교타 교육령 봐봐. 고타 교육령에 보면 거기 들어간 내용이 뭐야? 학급 평서, 학교 관리, 취학의 의무, 교과 과정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은 건 아니지, 그치? 맞나?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치? 2번이 답이 됐어야 되는. 자, 그다음 문제 또. 르네상스 시기 인문주의 교육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일치 않은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간주의 사고를 강조했다. 어때? 르네상스 시대에 있어서는 신에서 인간으로의 어떤 이동을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인문주의라는 것도 그래서 나온 거라 그러지 않았어? 2번 어때? 감각적 실학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아니. 실학주의가 뒤로 나오는 건데,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실학주의가 종교개혁 끝나고 나서 나오는 게 실학주의잖아. 그치? 르네상스의 시기 인문주의 교육은 중세교육을 비판하면서, 신에 대한 중세교육을 비판하면서 나온 거지. 그치? 그 순서가 틀린 거야. 2번이 틀렸네. 3번은 북유럽의 인문주의적 교육은 개인적 사회개혁에 주된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북유럽을 아까 뭐라 그랬지? 사회적 인문주의라 그랬잖아. 4번은 이탈리 인문주의 교육에서는 자기 표현 및 창조 능력에 그러니까 개인적 인문주의잖아. 그치? 개인. 그치?
맞나? 자, 13번 들어가자. 종교 개혁계 서양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교회 중심 기독교 교육 아니요 기독교 교육 강조가 아니지, 그제? 기독교 중심이 아니라 국가 중심으로 이동이 된 거잖아, 종교 개혁이, 그제? 공교육이지, 공교육은. 2번. 교육에서 현세의 교행과 이거는 중세교육 얘기지, 그제? 3번은 성서의 기본 문해교육이 강조되었다. 4번에 스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한 대학, 이건 중세교육 아니야? 맞나? 3번 문해교육. 이 문해교육이라는 게 뭐야? 문자. 그러니까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문자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문해교육이라 그러는 거야. 문자를 읽고 이해하는 교육은 요거. 자, 14번 들어가자. 서양의 근대 공교육제도의 발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종교개혁 과정에서 국가의 대중교육은 책무가 강조되었다. 프랑스 혁명기에 콩도르세는 공교육주의법을 해서 교육의 자유원칙을 주장하였다. 영국에서는 19세기 말에 자유주의자들과 국교도들의 국가교육연맹 구성하여 의무상 교육개혁운동을 전개했다. 미국 1890년대 중등학교 출학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복선제 학제가 강화되었다. 서양 교육, 공교육제도의 발달에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렸어. 복선제가 아니라 뭐지? 단선제지, 단선제. 복선제가 뭐고 단선제가 뭐야? 잠깐 여기 봐봐. 복선제는 뭐지? 단선제가 뭐고? 복선제는 이거지? 일정한 계층에 따라서 취약하는 게 딱 정해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상류에 태어났으면 그 상류계 쪽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 단선제는 자기 어떤 계급에 상관없이, 그치? 전부 다 같이 취약할 수 있는 게 단선제 교육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게 단선제 교육이죠, 여러분들. 근데 예전에 유럽에서는 복선제가 있었어. 근데 미국 교육은 단선제 교육이잖아. 유럽이 복선제 교육이 있었지, 그치? 단선제, 복선제 개념 알지? 그러니까 복선제는 각자 태어난 자기 계층에 맞춰서 취약하는 것도 이렇게 정해지는 거지, 그치?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서로 교환이 안 되는 거지, 그치? 맞나? 단선제의 학제가 강화되었다. 이게 돼야지, 그치? 복선제가 되면 안 되지, 그치?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중세하고 연결되어 있는 교육이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를 이제 같이 잡을 수 있냐면, 머리 들어봐. 그리스하고 로마는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뭉뚱그릴 수가 있어. 이 흐름이 연결이 돼 있잖아. 그치? 근데 중세에 와서 이제 본질적으로 바뀌잖아. 그치? 근데 중세는 어디랑 연결해? 르네상스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기. 그치? 여기까지 연결해서 봐야 돼. 그치? 얘네들은 이 당시에 어떤 신중심에서 다 이반적인 게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다가 여기가 한 텀이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분화시키자면 실제적인 교육은 이렇게 덩어리가 져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치? 맞지? 요런 느낌을 잘 가지고 보면 돼. 이게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실학주의 교육을 이제 스마트 얘기를 해보자. 응?